참 진행자로서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황매기가 막 추천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참 고맙고 좋긴 한데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좀 많이 힘든 하루가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도 현재 1.9%, 2% 가까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코스닥도 2.3% 역시 낙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좀 커지고 있고요. 기관 측에서도 오늘 좀 간을 보는 모습이었는데 매도 쪽으로 계속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특히 외국인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버틴다고 하면 버티는데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저로서는 좀 걱정이지 않나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30%가량의 종목들이 다 한 3%씩 빠지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닥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 여기서 어떤 방어 전략이 유효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들로 인해서 그래도 장중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났는데 네. 우리는 그 비둘기가 날아오다가 태평양 부근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상승을 하다가 이제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좀 어떻게 시장 읽고 계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증시의 하방의 기운이 좀 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분명히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국내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짧게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가치 투자라든지 또 대형주 위주로 또 중장기 투자를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지금 시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 반 동안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도 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들은 당장 오늘 살 게 아니더라도 좀 좋게 보는 업종군을 미리미리 좀 추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미국 국채금리와 시장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파월 의장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잠잠해졌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미국 시장은 굉장히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계속 커져가고 있고요. 결국 이렇다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미리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잠재우려고 연준이나 파월 의장이 나서고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증시는 계속해서 호황을 끌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지금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이 한 2%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목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아마 이것은 단기간에 그칠 거고 또 도달이 된다 하더라도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상황들을 보고 좀 시간차를 두고 나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마 도달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덧붙여서 하겠다라는 건 당분간은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증시 쪽으로의 유동성은 계속해서 돈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낙관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국내 증시가 아웃퍼폼하다 보니까 워낙에 하방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공포가 국내 증시는 계속 2월, 3월 내내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창 그렉시트 얘기가 불거졌을 때 네. 차라리 탈퇴를 할 것이면 할 것이지 계속해서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만하면 또 시장이 내려오고 또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마도 2, 3월 내내 계속해서 이 물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이제 당분간 상방이 막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좀 더 넓게 보고 계속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비해서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뭐 앞에서도 저희가 하긴 했지만 대표적인 게 지금 금융 쪽이거든요. 네. 딱히 찾을 수 있는 게 그쪽밖에 없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금리 민감도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은행주나 또 보험주에 대한 얘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또 배당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대출 규제에 있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에 있어서는 뭔가 투자자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투자처라고 보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의 시장을 보면 차화정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에는 연초에 급하게 이제 오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학주와 정유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벌써 경기 회복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금리가 오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이 될 것이고 경기 회복을 얘기를 하자면 또 우리가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재고를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정유화학주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보면 SOE를 한번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것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2017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근래에 있어서 최고점을 기록을 했었던 때니까 그때 유가 수준을 보면 배럴당 한 50달러 선 내외에서 움직이곤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벌써 배럴당 60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2017년도에도 유가가 한창 상승을 했었을 때 미리 그것을 선반영을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도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를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에서는 S-오일이 2017년 부근에 그런 고점을 못 가리란 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유화학주가 전통적인 금리 수혜주인 금리 상승의 수혜주인 은행주나 보험주보다도 조금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에 대해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기도 역시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시면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들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손에 안 잡히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폐 관련주인데 뉴스는 많이 나오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디지털 화폐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는데 네. 야 이거를 어떻게 실체감 있게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 계신 분들은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겠습니까? 지금 글쎄요, 이제 저도 그렇고 앵커님도 그렇고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경계감이 아직도 있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벌써 인기 있는 투자처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물론 이제 일간의 변동폭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온건적인 그런 얘기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아마도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인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체계적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 시간까지는 그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신뢰도 필요하고요. 그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 시장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본다라고 했었을 때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 다날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에서 페인코인 앱을 발행을 만들었는데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 전국에 가맹점이 6만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페이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서 영업력이라든지 많은 가맹점을 늘리는 그런 영업력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만 통용이 된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것이 다날이라는 혹은 자회사 다날 핀테크라는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이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계속 보도록 하겠고 오늘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 여행과 뭐 항공주 이쪽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내일부터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을 하겠다. 이미 이제
이렇게 옮기고 유통하고 있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대표적인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매수를 해놓은 투자자들의 매수 단가와 경쟁을 벌여야 되는 측면에서 신규 매수자들은요, 경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단가가 결코 유리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 지금 이미 코로나 이전의 가격대를 회복을 하고도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제 각국에서 걸어뒀던 빗장을 이제 열고 또 비행기가 뜨기 시작하고 여행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행주라든지 항공주 또 관련된 면세점주 이런 종목들의 상승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의 소비 회복세하고 맞물려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코스메카 코리아 또 종목을 제시하셨거든요.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요. 역시 계속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꼭 오늘 사라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좀 관심 있게 리스트에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참 지금 유튜브 채팅창 분위기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구관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일지 좀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죠. 아무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좀 꽉 막힌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포트폴리오를 60%는 주식으로, 한 40%는 현금으로, 혹은 또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인버스로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우량주 안에서는 굉장히 자산이 저평가된 지주사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좀 선정을 해보시고, 코스닥 개별주 안에서는 또 종목 장세는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0% 현금화하시는 전략보다는 60%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식을 내가 80%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지금 팔기는 참 너무 애매한 시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20% 정도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초과가 된 상황인데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방어적으로 그리고 보수적으로 계속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관리하시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저희가 투자 전략들은 빨간 상승과 2부 통해서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파트너스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